안녕하세요. 민법 중급 강의 1회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 강의 끝난 지 얼마 안 됐죠. 그죠? 이제 여러분들 중급 강의 들어가는데, 중급 강의도 별거 없습니다. 그죠? 했던 것도 반복하고, 우리 이제 민법 시험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거예요. 그죠? 시험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복 숙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대충 좀, 이거 좀 안다. 그 정도 가지고 시험 가갖고 좀 좋은 점수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딱 그냥 지문 보자마자 이거는, 판례 이거고, 취지가 이거고, 그래서 취지가 이거 틀리게 냈다. 이런 게 딱딱 나와야 돼. 그죠? 그 정도가 될 때까지 이제 우리는 이걸 해야 돼. 반복 숙달을. 그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우리 기본 강의 때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시간 부족. 요거 이제 시달리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성실하셔야 되고요.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 시험 때까지 최소한 좀 최대한 많은 회독을 해갖고 반복 숙달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강의 계획서 나눠드렸는데 강의 계획서는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진도표가 있는데 웬만하면 요 진도표대로 나갈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뭐 이제 요 정도로 나갈 거고, 뭐 제가 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 뭐 휴강 일정이 땡긴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죠? 그리고 진도는 물론 여기 있는 진도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고. 자, 근데 이제 오늘 노트 보시면 제가 이제 항상 이것도 이제 그 수업 시작할 때마다 그려드리는 그림인데 2021년 시험, 이것도 벌써 21년도에 그린 거예요. 20년, 19년 시험, 18년 시험, 17년 시험 그러면은 요때는 나왔는데 이전에도 안 나왔다가 이후에도 안 나오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 부분이 그죠? 뭐야? 매년 출제되는 부분. 우리가 잘해야 돼, 우리가 잘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 이런 걸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이걸 잘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복 숙달이 돼야 되고 시간 부족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반복 숙달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지나가면서 그냥 문제로만 그냥 이미 나온 기출문제니까 이제 건드려는 줘야죠. 그죠? 그럼 기출문제 보면서 그냥 한 번씩 건드려 주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강, 약, 조절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낭비가 좀 안 되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시험 범위가 뭐 요 정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들으면은 요 정도 봐요.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겠죠. 그죠? 흐르는 기억 속에 그대, 그죠? 희미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강의 뭐 2회독 이렇게 3회독 하면서 깊게 깊어져야 돼. 머릿속에 깊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급 강의 들어와가지고 공부를, 이 방향이 아니라, 잘못 생각하시, 이 방향으로 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약하게, 여기 있는 부분들은 강하게.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 가면은 이걸 잘 맞춰야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한 100점 중에 한 70점까지는 이제 출제자가 그냥 줍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좀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따라오신 분들 같으면은 70점까지는 뭐 이제 좀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그 이상 가려면 출제자가 이제 문제에 힘을 주잖아요. 변별력. 이거잖아요, 변별력. 요즘 이제 수능에서도 이제 이것 때문에 뭐 킬러 문항인지 뭔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서도 한 나머지 20, 30점 정도는 출제자들이 이제, 갈라줘야 되잖아요. 그죠? 실력자가.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걸 알아야 풀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잘 알아야 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기본 강의 때도 항상 강조했지만 여러분 시험장 들어가면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생전 처음 보는 지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럴 때 그게 답이냐? 거의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이 답은 이 안에 거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헷갈리면은 그 새로운 지문이랑 이제 헷갈려서 이제 틀리는 거고, 근데 이게 정확하다 그러면은 현혹되지 않고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기출문제 이제 저랑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강의 때 제가 펴는 게 뭐냐? 뒷부분을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편해요. 말씀드리기가. 그죠? 여러분들 기출문제도 저와 함께 다 한 번씩 풀어보셨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서로는 요거까지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일상 진도 나가고 다음 회차에 지문집 풀어드리잖아요. OX 지문집.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 오늘 이렇게 진도 나갔다 그러면 진도 나간 부분만큼 기본서 이제 읽으시고, 그죠? 기본서 회독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부분 OX 지문집까지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OX 지문집 풀어드리고 나가는데, 기본 강의 때는 제가 거의 그러니까 기본 강의 때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려서 한 지문도 빼놓지 않고 다 풀어드렸는데, 이제 중급 강의 때는 이제 뭐 좀 너무 기본적인 지문, 뭐 단순한 판례 지문이나 뭐 이런 거는 좀 건너뛰고 이제 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걸 골라갖고 이제 좀 풀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대신에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 다 이렇게 이제 진도 맞춰서 풀어오시고. 근데 이제 기본 강의 때는 뭐 하루에 뭐 나가봐야 15페이지, 20페이지니까 OX 지문집도 조금이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뭐 거의 25, 30페이지만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에 풀어야 되는 지문집 양도 좀 늘어나요. 그죠? 대신 여러분들은 이미 기본 강의 다 수강했으니까 속도 좀 빨라졌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서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이제 15페이지. 제1장 민법 일반. 자, 민법 일반, 민법의 의 나오죠. 1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고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인데, 아시다시피 1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민법 전이라 1958년 제정됐고요. 60년 그때부터 시행돼갖고 현행 민법으로 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형식적 의미의 민법, 즉 국회가 민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을 해놓은 요 민법, 그죠? 요게 이제 형식적 의미의 민법,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 가보시면,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개념이 일단 왜 필요하냐? 형식적 의미의 민법 갖고는 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규정을 넣는다고 해도 이 모든 걸 다 규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는 개념을 보시면, 양거 1번 그냥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냥 일반 사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사법인데, 일단 일반법 해야죠. 그죠? 일반법은 그 둘째 줄 나와 있지만, 그 일반 사법으로 민법과 대비되는 특별사법으로 상법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상법 같은 경우는 상인 또는 상행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민법은 그게 아니라 상인이든 뭐 상인 아니든, 그죠? 뭐 상행이든 뭐 그냥 민사정행이든 이게 다 적용된다. 그런 거 이제 일반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일반법에 대응하는 개념이 특별법이고,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입니다. 그래서 뭐 그 첫째 줄에 나와 있듯이 사람, 장소, 상 뭐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게 그 민법, 일반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법인데, 양거리 뭐 공법과 사법의 구별 보시면, 이것도 그 구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뭐 이익설, 성질설, 주체설 등등 있는데, 통설은 이제 절충설인데, 절충설 중에 제일 기본으로 삼는 게 주체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체설에 따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둘째 공법은 국가 기타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한쪽 당사자에 국가나 지자체가 끼어 있으면 그런 공법 관계가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형법이죠. 우리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에서 처벌하잖아요. 그죠? 사인이 개인적으로 처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거는 그냥 북수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공법은 이제 국가가 이제 당사자가 한쪽이든 양쪽이든 국가가 당사자로 끼어들어가는 법이 공법이다. 그럼 이제 아래 밑줄 사법은 사인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럼 이제 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정의가 됐죠. 일반 사법이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또 다만 이제 그 중에 국가는 당사자가 아니, 국가나 지자체는 당사자가 아니고 사인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이러면 그냥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되는 거야. 형식이 민법이 아니든 민법이든, 그죠? 되셨죠? 일단 양거래서 한번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를 아니까. 자, 실체법으로서의 민법은 첫째 줄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 배울 때 맨날 배우는 게 권리. 그러니까 이제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인데, 우리 민법을 배울 땐 권리 위주로 배우잖아요. 그죠? 왜? 권리는 의무는 권리 뒤쪽에 있는 거니까 권리를 배우면 의무도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권리 중심으로 규정이 돼 있고, 또 권리 중심으로 배우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법은 맨날 어디까지 배워요? 얘가 뭐 갑이 을한테 뭐뭐 하는 권리가 있다, 거기까지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 그럼 예컨대 뭐 갑이 을한테 채권 뭐 1억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 민법은 권리가 있다 해서 끝나는데, 얘가 실제로 1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지. 이 1억을 받아내려면 소송도 제기해야 되고, 강제집행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쪽으로 가면 그게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다. 그죠? 그래서 민사소송법, 뭐 집행법,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1차에서는 실체법인 민법만 이제 시험 보고, 2차 가면은 여러분들 소송법을, 절차법인 소송법을 배우겠는데, 그죠? 그래서 실체법으로 민법,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에 속하고, 다음 줄 민사소송법 및 집행법을 비롯한 절차법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랬죠. 그죠? 이제는
뒤를 아니까 바로바로 구별되시죠. 그죠? 뭐가 실적법이고 뭐가 절차법인지. 그죠? 나 양가로서 행위규범 및 재판규범. 이거는 둘 다죠. 그죠? 사인 간의 법적 행위를 지도하는 행위규범입니다. 국민들은 이 규범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니까 행위규범. 그 다음에 재판관이 재판의 기준으로서 재판규범. 재판관은 이 법을 민법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재판규범. 그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됐다. 넘어가시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OX 지문집도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서 지금 제가 보는 부분들이 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인지 안 나오는 부분인지 그런 것도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기초 그냥 시험이랑 별로 무관한. 자, 그런데 이제 로마자 2번 민법의 법안 여기부터 이제 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제 조문부터 보시죠. 민법 1조.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 1조에서 규정된 법원은 세 가지. 법률, 관습법, 조리. 그 다음에 적용 순서도. 그죠? 법률이 있으면 제일 먼저 적용되고 없으면 관습법, 없으면 조리. 이렇게. 그죠? 요걸 규정해 놓은 게 이제 민법 1조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민법 1조 옆에다가 이거는 써 있죠. 기본 강의 수강하신 분들은 써 있을 텐데.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래서 너무나 뭐 이제는 잘 아시지만 1조도 법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185조에 가서도 법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 우리 185조의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게 똑같이 이제 법률이라고 써 있어도 의미는 다르다 그랬죠. 그죠? 우리 185조는 물권 법정주의. 그죠? 그래서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청산하지 못한다 185조잖아요. 그죠? 그때 법률은 오로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물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청산할 수 있다.